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인 사변들과 성과들로 가득 찬 위대한 승리의 해 2022년에 눈부신 여정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온 나라 천만인민은 저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온 한 해 국권 사수, 인민 보위, 거창한 창조대전의 최전방에서 역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엄혹한 시련과 도전들을 맞받아 헤쳐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저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의 국위와 국광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2022년의 혁명용도 실록을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우리 인민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노선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총비서 동지께서 구상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변혁적 실체로 이어진다는 것을 올해에 이룩된 놀라운 사변과 성과들을 통하여 더욱 깊이 절감했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해 2022년은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시련과 경난 속에서도 새로운 건설혁명의 불길 높이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친 의의 깊은 해였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첫 실체인 송화거리가 준공되고 수도의 풍치수리한 보통강 기슭에 특색 있는 다락식 주택구가 눈부신 모습을 드러냈으며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수도 건설의 새로운 전기를 창조하고 우리 국가의 변혁적인 발전상을 온 세상에 시위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시대의 기념비로 이렇게 훌륭히 일도선 여기 성화거리를 대할 때마다 한해전 평양시 1만세 살림집 건설 착공시장에 나오시어 위대한 우리 인민에 대해 종등 보금자를 펴게 될 이산거리 건설에 땅과 열정을 다 바치자고 열렬히 허사하시던 경의하는 청성지 자유로운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성신 성화지구 건설, 이것은 사실 도전과 장애가 구원되다 혹심하고 연명거리 건설을 시작할 때와도 완전히 다른 형편에서 두 몇 배나 되는 방대한 작업량을 단 시일 내에 해적게 하는 방대한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다른 건설은 다 저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만은 무조건 추진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중앙은 가장 어려운 속에서 보통의 상식으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단행할 용단을 내리고 당 제8차 대회에서 새로운 5기능 계획의 중요 목표로 제시했으며 그 첫 실체로 성신성화지구에 1만 세대의 살림집을 일도 세우는 경이적인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는 별도로 보통론주변 강한 지구에 다락식 주택구 800세대를 건설할 것을 또다시 발기하셨습니다. 정말 지난 2021년 한 해만도 무려 4차례나 건설 현장을 찾고 찾으시면서 세상에 없는 화주택으로 세상에 손 높이 자랑할 만한 사회주의 번화가로 일도새도록 걸음걸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통강 강한지구 다락식 살림집을 철저히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를 위해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당에서 선물로 주는 살림집임을 명백히 하도록 그 방향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수천여 건이 달하는 설계 형성안들을 몸소 보아주시고 건설 현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설계와 시공, 자재 보장을 비롯해서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었기에 문명의 새거리로 일떠선 송화거리와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의 호화 살림집들의 평범한 근로자들과 함께 나라의 제사로 떠받들리는 방성원 문필가 과학자들, 당을 받들어 한생을 묵묵히 바쳐온 공로자들이 보금자리를 펴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신랑님께서 계시던 이 주택자리에
노동자들이 와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정말 수령의 생각이 너무나도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다가 산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배려를 정말 받고 보이라고 정말 말할 말이 정말 앞으로 더 이룰 사람 생겼고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천지개벽, 예? 이거 보고 천지개벽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원수님이 살아가는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평범한 노동자 가족이 이런 군주 같은 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보통강 강한다락식 주택구를 비롯해서 수도 평양의 1도선 살림집들은 발전된 본보기들을 계속 창조해서 새로운 문명을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무한한 인민사랑이 떠올린 위대한 창조물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훌륭한 건축물을 일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내세우시는 건축 창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된 하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도 마감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구었던 어려운 공사 과제도 능히 해적할 수 있는 경험과 교훈이 축적되고 자신심이 더욱 백배해졌습니다. 위대한 창조의 고장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비범한 창조력의 높이만큼 무한대한 인민사랑의 크기만큼 우리의 건축예술 수준도 비약적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 당의 위대한 수건에 떠받들려 가장 불리하고 가장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뢰에 펼쳐진 수도 건설의 세전기는 당 중앙이 가리키는 한 길로 나아간다면 훌륭한 미래를 안아올 수 있다는 것을 또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당의 웅대한 농촌 건설 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꼽혀나는 위대한 변혁의 시대를 환희롭게 그렸으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우리식 농촌 문명의 새 모습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희한하게 변모된 새 마을들은 전국의 농촌들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미상촌으로 전변시키고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문명의 향유자로 내세우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평양시 안의 여러 농장에 수백 세대의 농촌 살림집이 사회주의 선경으로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새로운 농촌 문명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안고 만경대 구역의 건설자들은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며 작업 공정에 따르는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만경대 남새농장 소재지와 농산 제3작업반 마을에 현대성과 건축 미학성, 비반복성이 구현된 120여 세대의 문화주택들을 일도 세웠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이 21일에 진행됐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명철 동지, 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홍연 동지, 만경대 구역의 일꾼들과 관계부문, 만경대 남새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연설에 이어서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1도선 110세대의 현대적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농악이 울리고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일꾼들이 희한한 보금자리를 받아 안고 행복에 겨워 있는 새집의 주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새살림집에 입사했다는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을 영원히 잊지 않고 대성구역의 건설자들은 설계 여부를 엄격히 지켜가며 농촌 살림집들의 완공기일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서 넉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성 남새농장 제4, 10작업반 마을에 120여 세대의 살림집을 훌륭히 일도 세웠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이 20일에 진행됐습니다. 평양시당 위원회 비서 리명철 동지, 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신종복 동지, 대성구역의 일꾼들과 건설자들, 대성 남새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행복이 보금자리를 피우게 된 동무들을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수여됐습니다. 동해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임에서는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들썩하게 농악이 울리고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일꾼들이 행복의 겨우 어쩔 줄 몰라하는 새집의 주인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정말 생각이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희한한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준 당의 사랑에 이 기쁜 소식을 군대 나간 아들에게 알려줘서 더 많은 이 제도를 더 굳건히 지키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 딸들이 새집을 보고 정말 기뻐합니다. 우리 자식들 앞에 떳떳하게 더 많은 일을 위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꿈만같이 희한한 새집을 받아하는 농장원들은 오늘의 이 행복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다수학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해마다 알곡증산으로 보답해갈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어기는 계획 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의 승리적 존재를 위한 명확한 진로를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중요 대상들이 연속 준공돼서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는 속에 황해남도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더 품질 분석소, 해주 돼지 목장, 더 농업과학연구소가 연이어 준공됐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서 질제고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한 해당 부문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설계와 시공의 여부를 철저히 지키며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건설을 일정 계획대로 내밀었습니다. 황해남도 품질분석소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황해남도당위원회 비서 박영철 동지, 관계부문과 해당 단위의 일꾼들, 정업원들, 건설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품질 분석서를 돌아봤습니다. 해주 돼지목장 건설을 담당한 시공단위들에서는 축산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축사와 단백목이 서식장, 사료 가공실 등 건축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꼈으며 군의 포장과 울타리 공사, 나무 심기, 럭지 조성 사업을 잘해서 주변 환경을 일신시켰습니다.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고기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해 놓은 데 맞게 해주 돼지 목장에서는 축산업 발전의 4대 고리를 틀어지고 경영 조직과 관리 운영을 잘해서 당의 축산 정책 관철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농업과학연구소를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이 건설할 목표 밑에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혁신적 성과들을 일으켜 나간 덜격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연구소가 현대적으로 개건됐습니다. 더 농업과학연구소를 돌아보면서 참가자들은 지방의 기후 풍토에 적합한 다수학 품종들을 육종해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의지들을 가다듬었습니다.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보장할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정초부터 이악하게 노력해온 중평 온실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일본세에 의해서 연간 남새 생산 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됐습니다. 조국의 북변에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일도 세워주시고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에 남새 생산 성과로 보답해갈 일념 안고 이곳 종업원들은 높이 세운 생산 목표를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했습니다. 온실남새 농사에서 기본은 종자, 온도, 과학적인 비배관리가 기본인데 이걸 주선으로 틀어지고 나가면 사계절 남새 농사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올해 이거 정초부터 평양 남새 과학연구소의 김일환 임기 밑에 의랑 품종의 남새 농사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또 이거 종자 소독과 싹틔우기, 모기를 비롯한 남새 생산 공정들을 각수요구조로 진행해서 필요한 남새 모두를 적게 이거 원만히 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술적 조건에 맞게 호동들에 대한 보건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또 이거 종합생산지능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영양의 공급과 온습도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오이, 도마도를 비롯한 열매남새 생산을 훨씬 늘렸습니다. 또 이거 토양온실이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리탄을 비롯한 질 좋은 유질거름을 정보당 수십 톤씩 내고 또 종업원들 모두가 김매기, 비료주기 비롯한 남새 비비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높이 세운 남새 생산 목표를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명간 남새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남새 생산 목표를 기한 전에 완수한 공지를 안고 지금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품종들을 온실 유형과 재배 시기에 따라 배치하고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함경북도 안의 상업봉사망들의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날이 갈수록 더위만 가는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있으며 우리 소년단원들의 명랑하고 활기찬 모습에서 대르리오 끝없이 강성본용할 사회주의 천국의 창창한 미래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우리의 학생 소년들이 지독체를 갖춘 앞날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자라나고 있는 속에 평양시 안의 여러 학교에서 학생 소년들이 애국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학습과 소년단 조직 생활을 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소년들이 학습을 잘하도록 하는데 힘을 놓으면서도 그들이 애국심을 키우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를 배워도 조국을 위해서 지식의 탑을 쌓게 하고 또 한 편의 노래를 불러도 조국을 노래하고 한 장의 그림을 그려도 우리 국기를 그리면서 조국에 대한 귀중함을 새겨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을 비롯해서 계기 때마다 진행하는 국기개양식 때 학습과 조직생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모범인 학생들을 조금 내세워주고 있습니다. 소송구역 와산소학교에서는 용예의 붉은기 학교 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만도 이중용예의 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5개의 학급이 용예의 붉은기 학급 칭호를 도수여받았으며 수십 개의 서적 운영을 실속 있게 하는 과정에 많은 학생들이 구역과 시적인 학과 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글작품집을 창작해서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기쁨을 드렸으며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과정에 학교가 모범체육학교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겨울철 민속명절로 즐겁게 세우는 동짓날에 팥죽을 쏘아 먹는 동지죽 풍습에는 민족의 고유한 생활 세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민족적 향취를 더해주며 경흥 운하수 음식점에서는 동짓날에 민족 음식 봉사를 잘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연중에 낮이 제일 짧고 다음 날부터는 점차 해가 길어지는 동짓날을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에서 자군설이라고 하면서 이 날을 민속명절로 세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동지라고 하면 우리의 이 날을 팥죽을 쏘먹는 날로 여기고 있는데 이 동지죽을 먹으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또 이웃들과 서로 나눠들면서 화목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오랜 풍습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매 지방마다 동지죽 만드는 방법은 서로 비슷하지만 찹쌀과 찰소스,
감자를 비롯해서 오구랑이라고도 부르는 새알씨 만드는 재료에서 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식당에서는 찹쌀을 주 원료로 오구랑이를 만들어서 동지죽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팥과 쌀, 오구랑이가 잘 어울려 독특한 맛을 내는 동지죽을 잘 만들자면 이거 불국이, 불조절, 그다음에 조죽이 이 간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도 오구랑이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동지죽을 잘 쏟는가 못 쏟는가가 수태관계 됩니다. 때문에 우리 식당에서는 동지죽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옛날부터 내는 전통적인 요리 방법도 연구하고 이렇게 오구랑이가 짤깃짤깃한 맛을 내게 하는데 품을 들었습니다. 저 동지죽에다가 시원한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동지죽의 구수한 맛이 더 잘 살아나기 때문에 손님들이 구매에 맞게 이거 여러 가지 김치도 같이 봉사해주고 또 이게 민족 음식들도 봉사해주니까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겨울철에 들어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이 의연 심각한 속에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 호흡기성 전염병까지 급속히 확산되면서 보건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 코비드-19의 급속한 전파와 함께 호흡기성 전염병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9일 치스코 보건성이 전한 데 의하면 자국에서 호흡기성 전염병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주에 10만 명당 2,3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돌림감기 비루스와 호흡기 하포체 비루스 등에 걸린 감염자 수는 그 전주에 비해서 33.6% 증가했으며 모든 지역에서 연령별로 감염률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겨울 악성 비루스와 돌림감기 비루스, 호흡기 하포체 비루스에 의한 감염자 급증으로 세 가지 대류행 사태가 빚어지고 보건체계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부 나라들에서는 이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제한조치 완화 이후 또다시 감염자 증가 추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사망자들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은 20일 하루 동안 베이징시에서 5명이 악성 비루스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방역 조치의 완화로 앞으로 사망자 수가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병원들에서는 코비드-19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경증 환자 회복 치료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대책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전 지역에서 방역조치 완화 이후 전염병 상황이 또다시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기구는 중국에서의 심상치 않은 감염 파동이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들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1일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5,937만여 명, 사망자는 667만 7,3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북부 해안 지역에서 20일 리히터 척도로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주의 함보울트군에서 약 15km 떨어진 태평양에 있었으며 80여 차례의 요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여러 명이 부상당하고 많은 도로와 살림집들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최근 도이칠란드의 여러 지역에서 급격한 날씨 변화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되던 추위가 갑자기 풀리면서 때 아니게 비가 내려 도로에 살얼음이 쥐었으며 이로 인해서 열차와 비행기 운행이 지장을 받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이와 관련해서 살얼음이 진 모든 지역들에 주의 경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타이만에서 19일 순찰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함선이 폭풍으로 인한 파도에 침몰돼서 30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수지 어물에 의한 바다 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바다 어물의 85%가 수지 어물이며 그 중에서도 미소 수지는 그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해서 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23개의 나라에서 300여 개소의 해변가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수지 알갱이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수지 어물 처리와 관련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